네, 여러분 기대가치 이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지각된 기대감과 과제에 대한 가치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게 높고 이게 높을수록 어떻게 동기는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알고 계셔야죠. 첫 번째, 학습자들이 과제의 난이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기대감이 달라진다는 거죠. 일정한 노력 수준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고 느끼는 도전적 과제가 제시될 때 기대감은 높아진다. 너무 높으면 학생의 기대감은 감소한다. 너무 낮아도 잘 동기유발이 안 돼요. 하지만 즉 일정한 노력 수준을 내가 통해서 달성 가능하다고 느끼는 이 도전적 과제가 제시될 때 기대감은 높아지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으면 너무 높으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기대감은 감소하죠. 너무 낮으면 뭐 해봤자 뭐 이거는 뭐 성공에 대한 기대조차도 안 생기는 거죠. 어차피 성공할 거니까. 그래서 기대감이 이제 일정한 노력 수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느낄 정도, 그 정도의 난이도를 아이들에게 제공해 줘야 된다. 두 번째,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된다. 목표가 구체적이고 단기적이고 내가 이 목표가 무엇인지 느낄수록 기대감은 높아진다.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목표가 추상적이고 장기적으로 가면 아이들이 포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투입 대비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 진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임용시험 합격할 수 있을까? 너무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단기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가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그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하나하나 목표를 세우시고 단기적으로 하실 때 여러분들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우리의 어떤 능력이 향상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도식. 자기도식은 자아 개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 그리고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 어떤 학습자가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까요? 당연히 긍정적 자아 개념, 즉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하면 노력하면 할 수 있고, 나는 긍정적인 게 매사에 생각하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학습자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을 거고. 그래서 아이들 하여금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공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적 자아 개념에서 긍정적 자아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그 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정서적 기억.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개인이 가지는 감정으로 활동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즉, 내가 과거에 어떠한 성공 경험이 있을 때, 그러면 기대감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서적 기억을 갖고 있냐, 내가 어떤 자아 개념을 갖고 있냐, 목표는 어떠하냐, 난이도는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채점하기도 너무 명확한데 그 과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높은데 너무 쉬우니까 솔직히 교육학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이거 공부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상 내기가 좀 애매하긴 하죠. 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범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 2014년인가 그때쯤에 이 기대가치 이론이 간접적으로인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번엔 그래도 그때는 이제 서술형이 정확히 이제 정착되어 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제에 대한 가치, 즉 보상, 목표를 내가 얼만큼 중요하고 얼만큼 소중하다고 느끼냐, 나한테 가치가 있냐고 느끼냐에 따라서 학습 동기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내가 그 과제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때, 재밌다고 느낄 때 어떻게 된다? 동기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과제에서 내가 흥미있고 재미있고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 이 과제라고 느낄 때, 내재적 흥미를 느낄 때 어떻겠다? 과제에 대한 가치도는 나한테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면 내적 동기는 상승한다. 두 번째, 그 과제가 나한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내적 동기는 커진다. 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여하는 중요성으로 자신이 달성해야 하는 과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동기가 높아진다. 즉, 이 내용이 나한테 뭐 그냥 인생에 도움은 안 될지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뭔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학습 이론 중에서 배운 내용 중에서 이거 정말 참 중요한 것 같다라고 느낄 때 그
어떻게 다 가치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목표나 보상의 가치는. 그다음 효용 가치. 미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냐. 학습 문제에서 이것과 연관되겠죠. 네가 앞으로 중요하다고 네 직업에 관련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도움이 될 거야. 즉 효용 가치. 미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금 배우는 게 얼만큼 도움이 되냐. 그리고 비용. 과제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로 시간, 감정, 노력이 포함된다. 감정적 비용과 물리적 비용으로 나눌 수 있고 감정적 비용은 정서적 기억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과제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가치가 투입 비용보다 높다고 인식될 때 동기는 증가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을 얼만큼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냐. 근데 엄청 투입 비용은 높은데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투입 비용보다 가치가 낮죠. 이렇게 되면 학습 동기 저해야 된다는 거야. 즉 내가 투입하는 비용보다 그 얻을 수 있는 가치의 그 크기가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은 100을 하는데 얻을 수 있는 게 20,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이 내용 내가 해야 되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도 100의 시간, 뭐 예를 들면 100시간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근데 그 투입 때문에 과연 이게 시험 문제 진짜 나와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그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느끼게 되면 느끼고 그것이 내가 효용 가치가 더 낮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투입 비용 대비 어떻게 학습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용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비용과 효용 가치, 그다음 중요성, 내재적 흥미 이러한 부분들이 보장되고 내재적 흥미가 있고 중요하고 얼마큼 인생의 미래에 도움이 되고 투입 대비 비용이 더 클 때 과제에 대한 가치는 더 크게 인식되고 어떻게 된다? 동기는 더 유발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것으로 기대가치 이론을 마무리하고 이제 더 중요한 대시의 자기결정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